로렌츠 변환을 유도를 했어요. 이제 로렌츠 변환 정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한 번 더 쓰면 x 프라임은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ct, 그 다음에 ct 프라임은 감마 ct 마이너스 베타 x, 이게 로렌츠 변환이죠. 근데 우리 아까 막 이렇게 유도할 때 헷갈렸는데, 이거는 비기준계의 좌표를 A기준계의 좌표로가 아니라 XT가 A지, A기준계의 좌표를 B기준계의 좌표로 변환하는 거였죠. 거꾸로 한 거를 우리가 역변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B기준계의 좌표를 A기준계의 좌표로 이제 바꿀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X하고 T를 X 프라임 T 프라임을 X하고 T로 바꾼 거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해서 X하고 T로 풀면, X는 이렇게 풀면 역변환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역변환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A기준계하고 이게 B기준계인데 A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보면 이게 이렇게 V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볼 때 오른쪽으로 V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B기준계에서 A기준계를 본다고, 그게 아니라 거꾸로 A기준계에서 B기준계로 갈 때는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B기준계에서 보면 A기준계는 이쪽으로 V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변환하고 차이는 A에서 B를 볼 때는 B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B에서 A를 볼 때는 왼쪽으로 V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V 대신에, 자, 요게 V라면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V죠. 마이너스 V. 그래서 요놈의 역변환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가 부호만, 그러니까 베타를 플러스 베타로 바꾸면, 베타가 뭐였어요? 베타가 C분의 V니까 요놈을 뭘로 바꾸냐면 마이너스 C분의 V로만 바꾸면 역변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X는 감마 X 프라임,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CT, 그 다음에 CT는 감마 CT 더하기 베타 X 프라임, 이렇게만 하면, 자, 이 부호만 반대로 해줄 것 같으면 역변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가 우리가 구한 거였고,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유도한 거였고, 그 밑에 있는 건 여기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이 두 개로부터 이거 유도하는데 실패해가지고 내가 지금 상당히 명예가 이렇게 실수됐죠. 실수됐는데, 사실은 아까 그렇게 막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이 간단해진 거는 봤더니 뭐 감마제곱 베타제곱 뭐 이런 게 쉬운 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도 할 겸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물리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금방 되는데, 이걸 진짜 한번 풀어보자. 기분 나쁘니까 한번 풀어보자. 할까 하지 말까? 풀어보자. 이거 풀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프라임은 감마 X 마이너스 감마 베타 CT, 그 다음에 CT 프라임은 마이너스 감마 베타 X 더하기 감마 CT 하는 것을 그래서 이놈을 소거시키면, X를 요놈으로 표시한 게 나오죠. 요거를 소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주면 되지. 어떻게 곱해주면 되냐면, 요거하고 똑같이 해서 소거시키려면 베타를 전부 곱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 베타 곱해주고, 베타 제곱해주고, 여기다가 베타를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더하면 요놈 없어지죠. 요놈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더했으니까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뭐가 되냐면, 요쪽 거는 뭐가 되냐면 X 프라임 더하기 베타 CT 프라임은 요거 두 개 더했으니까 감마 하고서 어떻게 돼요? 감마 하고서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X 이렇게 됐죠? X.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맞았어? 틀렸어?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래서 x 프라임 더하기 베타 c t 프라임. 요거 두 개 더하면 두 번째 항은 없어지고 요거는 감마 x 마이너스 감마 베타 제곱 x 이렇게 됐죠. 근데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뭡니까?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요거는 감마 제곱분의 1이죠. 감마 제곱이 1,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됐어요? 이거는 감마 제곱분의 1이니까 감마분의 x 이렇게 됐네. 따라서 x는 감마 x 프라임 더하기 베타 c t 프라임 이렇게 딱 나왔죠. 아, 더하고 빼기만 하면 되네. 아까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x를 소거시킬 것 같으면 이제 두 번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놈들과 이놈들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뭘 해보냐면 우리 시간까지 포함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무엇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좌표의 회전이 x축, y축 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게 좌표의 회전이라면 이건 좌표의 회전. 좌표의 회전에 대한 변환인데 로렌츠 변환은 알고 봤더니 x하고 t라면 요 놈을 이렇게 x하고 t를 갖다 이렇게 회전한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까지 포함한 그래프를 한번 그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자연 법칙에서는 우리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자연 법칙에서는 시간이 공간하고 똑같은데 이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에 공간과 시간을 더하고 빼고 했다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공간과 시간이 구별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은 공간과 시간이 구분이 되죠. 첫 번째 어떤 구분이 돼요? 공간의 경우에는 갔다가 올 수 있죠. 근데 시간의 경우에는 갔다가 올 수가 없어요. 가는 것만 가능한 거죠. 자,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그래프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 그래프 연습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그래서 이제 시간까지 포함시키면 우리 공간을 우리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 이거를 1차원 공간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면 직선. 이것보다 더 낮은 거는 0차원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0차원. 직선만으로 된 세상을 1차원 세상이라고 한다면 0차원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 어떤 세상이 0차원 세상이겠어요? 점이에요. 점. 점에서는 이거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이지 못해요. 1차원 세상은 걔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원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면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면. 그렇죠. 면. 그러면 3차원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3차원 세상. 3차원 세상은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러면 되겠죠.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공간. 이런 이 속에 들은 게 이게 3차원 세상이다. 0차원 점, 1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 공간 이러면 되겠죠. 여기에 시간까지 하나를 더하면 4차원 세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4차원 세상을 시공간이다 이렇게 시공간. 4차원 시공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진짜 4차원이 그렇게 되나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을 하나씩 늘켜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0차원을 늘켜갔어요. 이렇게 늘켜가면 1차원은 요 0차원을 이렇게 쭉 끌고 가요. 이게 쭉 끌고 가면 0차원이 그리는 궤적. 그러니까 0차원을 끌고 갔을 때 궤적이 바로 뭐가 됐어요? 1차원이 됐어요. 1차원 됐어요. 그 다음에 이 1차원을 끌고 가겠어요. 1차원을 쭉 끌고 가요. 그러면 1차원이 그리는 궤적.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뭐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갖다 쭉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궤적이 궤적이에요.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면이 됐죠? 이게 2차원이 됐어요. 2차원. 그러면 3차원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차원은. 태영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1차원은 0차원을 끌고 가는 궤적, 2차원은 1차원을 끌고 가는 궤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3차원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면을 끌고 가는 궤적. 그렇죠. 면, 즉 2차원을 끌고 가는 궤적이 3차원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면을 한번 끌고 가 보겠어요. 이 면을 이렇게 쭉 끌고 가니까 공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주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그러면 4차원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차원은. 우리 4차원은 여기가 한국이든가? 한국이는 어디 4차원 여기서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3차원으로 궤적을 3차원을 끌고 가는 궤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3차원을 끌고 가보도록 하겠어요. 3차원을 끌고 갔더니 그 궤적이 4차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공간에서 이 부피를 끌고 가봤자 역시 공간이죠. 역시 공간이. 실패했다. 왜 실패했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왜 실패했는지 사실은 뻔해요. 뭐냐면 0차원을 끌고 갔을 때는 항상 1차원 나오는데 1차원을 끌고 갈 때는 끌고 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2차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끌고 가니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놈을 1차원을 이렇게 끌고 가면 여기 1차원 이렇게 생겼는데 1차원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을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면 2차원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갔어. 그러면 그 궤적이 2차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떻게 끌고 가야 됐어요?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됐죠. 끌고 가야 됐어요. 또는 2차원을 끌고 갈 때 2차원 나오는데 2차원 끌고 갈 때 아까 요 면을 이렇게 끌고 갔으면 나왔지. 요 면을 이렇게 끌고 가면 어때요? 자, 여기서 이놈을 이렇게 끌고 가니까 3차원 나왔지. 이걸 이렇게 끌고 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따라서 3차원을 끌고 갔을 때 4차원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어때요? 이놈에 대해서 2차원을 끌고 갈 때 2차원의 수직인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데 3차원은 수직인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직인 방향. 지금 여기서 눈에 안 보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끌고 잘못 갔는데 그럼 이게 바로 어떤 방향이냐면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시간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차원 공간을 시간 방향으로 끌고 가면 생기는 궤적. 이게 바로 4차원 시공간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4차원 시공간을 우리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좀 배워볼 텐데 용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 3차원에서 한 점은 x, y, z 값을 좌표계에서 직교하는 좌표계에 세 숫자를 주면 3차원의 한 점이 결정됩니다. 이거 우리 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원 공간상. 이 세 값을 주면 한 점을 딱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간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위도, 경도, 고도 세 값을 딱 주면 그 비행기 어디인지 알죠. 그래서 비행기를 격추해라. 그러면 고도 몇 도, 경도 몇 도, 고도 몇 도에 있는 비행기에다가 포탄을 쏴라. 그러면 딱 맞으면 고점 딱 가죠. 딱 가요. 그래서 세 숫자를 주면 3차원 공간의 점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시간을 하나 더 보태면 x, y, g에다가 시간을 하나 더 보태 ct까지. 이게 네 개를 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이게 용어예요. 그냥 물리 용어. 점은 포인트. 사건은 이벤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는 4차원 시공간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하나는 여기 있다. 하나는 여기 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이죠.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사건은 X, Y, G, CT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되겠어요. 네 개가 다 똑같으면 똑같은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은 같은 장소에서 언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일어나면 그건 다른 사건이 되겠어요. 다른 사건. 그랬을 때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여기 X축, Y축 해놓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한 걸 표시할 수가 있겠죠. 4차원 공간에서 이동한 것도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3차원 공간에 축이 3개가 있어야 되네. 축 3개, X축, Y축, Z축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도 힘드니까 보통 X축이나 Z축 하나 생략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4차원을 그리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지. 굉장히 힘들어요. 점점 더 많을수록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몰라요. 4차원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공간을 뭉뚱그려서 3개를 몽땅 다 하나에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간을 보여줘요. 시간. 그래서 이거를 공간축, 요거를 시간축 이렇게 한다면 이 4차원 시공간 그래프에서 물체가 사건이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월드 라인. 그래서 우리 세계선을 우리 이해하는 걸 조금 해야 되겠어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하겠어요. 간단한 거. 먼저 한 점에 정지해 있는 물체 안 움직여 속도가 0인 거예요. 이건 세계선에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한 점에 우리 3차원 그래프에서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기 가만히 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정지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4차원 시공간에서는 여기가 x하고 t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어디에 x0라는데 정지해 있는 물체.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 좌표는 x좌표는 다 x제로고 t는 점점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정지해 있는 거는 시간축의 평행이에요. 시간축의 평행한 선이 이게 정지해 있는 선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지. 3차원 시공간은 정지는 가만히 있는데 4차원 세계에서는 정지해 있는 게 선으로 보여요. 선. 그랬을 때 시간축에 평행하면 정지해 있는 거예요. 대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움직이면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등속도 운동. 이거는 등속도 운동은 똑같은 시간 간격마다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지해 있는 게 이거라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건 움직이는 거야. 이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이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되겠어요. 속도. 이게 등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 운동하면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는데 점점 많이 가는 거죠. 똑같은 시간 간격에 간 거리가 같으면 등속도 운동이에요. 점점 빨리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점 빨리 가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게 가속도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선에서 벗어나면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선 그리는 몇 가지 방법이에요. 쉽죠? 쉬워요. 근데 우리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여기다가 한 군데에다가 A 기준계의 좌표축과 B 기준계의 좌표축을 우리가 그리고 싶어요. A 기준계. 자, 우리 아까는 이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A 기준계, B 기준계 하면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건 왜 그랬어요? 시간을 축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공간축만 표시하는 거예요. 공간축만 표시하고 시간은 따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 가는 거죠. 우리 시간축까지 여기다 표시한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때 먼저 시간축이란 뭐하고 같으냐면 사실은 이 시간축은 요선하고 요선이 어때요?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놈은 뭐냐? 요 놈은 x0라는 데 정지해 있는 놈의 세계선이에요. x0. 시간축은 뭐겠어요? 시간축은 원점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세계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축이란 시간축. 이건 뭐와 같으냐면 원점에 정지한 물체의 세계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를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거는 A 기준계의 공간축이에요. 이거는 A 기준계의 시간축이에요. 여기다가 B 기준계의 공간축을 우리 여기다 그리고 싶어요. B 기준계의 공간축. 그러니까 B 기준계의 시간축을 B 기준계의 시간축은 자, 시간축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원점의 세계선 시간축이라고 그랬죠. A 기준계에서는 원점이 정지해 있으니까 원점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시간축이 세계선이 이게 시간축인데 B 기준계의 원점은 A 기준계에서 볼 때 이게 정지해 있어요? 안 정지해 있어요? 가고 있죠. 근데 어떤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하죠. 등속도 운동. 따라서 B 기준계의 세계선을 그리면 B 기준계의 원점의 세계선을 그리면 그러니까 A 기준계의 원점의 세계선이 시간축이었어요. 그래서 B 기준계의 원점의 세계선이 이게 바로 B 기준계의 시간축이 되겠어요. 그러면 B 기준계 이거는 A 기준계 원점의 세계선 B 기준계 원점의 세계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처음에는 A기준계하고 B기준계의 원점이 일치했다가 B기준계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건 뭘 그리면 되겠어요? 등속도 운동하는 거 그리면 되겠어요.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등속도 운동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각을 가지면 됐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비기준계의 세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랬더니 보세요. 이렇게 그리니까 A기준계하고 B기준계의 차이는 축이 이렇게 회전한 것 같은 이런 인상 들죠? 이런 인상 들어요. 그럴듯하구나 하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가 잘 돼요? 잘 되죠? 이해가 뭐 안 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만 그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두 개를 그려보지. 자, 이건 A기준계의 공간축, A기준계의 시간축이 되겠어요. 이거를 B기준계에서 보면, 자, B기준계의 공간축, B기준계의 시간축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건 B기준계에서 이제 그린 거예요. B기준계 그린 거. B기준계에서 여기 X0라는 점에 놓여있는 물체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때 요 사건이 있고, 여기 1이라는 사건이 있고, 요 사건이 있고, 2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 B기준계에서 한 위치에서 뭐 하루 있다가 일어나는 사건, 이틀 있다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거겠어요. 이놈을 여기다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그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B기준계의 시간축은 이렇게 생겼죠. 자, B기준계에서 일어난 요거를 여기다 같이 그리면 어떻게, 요놈하고 평행하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에 1이 됐고 여기에 2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간격이, 요게 시간 간격인데 B기준계에서는 시간 간격이 이렇다면 A기준계에서의 시간 간격은 어때요? 이게 좀 달라지죠. 우리 시간 간격을 얘기할 때 여기다 이렇게 수선 그려가지고 요 사이가 시간 간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A기준계에서 보냐 B기준계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A기준계에서 이렇게 시간축을 B기준계 시간축 여기다 그렸는데, 그러면 똑같은 기준계 여기다가 B기준계의 공간축 그리고 싶죠. 여기다 시간축이 이렇게 회전됐으면 B기준계의 공간축은 어떻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B기준계의 공간축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자, A 여기다가 같이 B기준계의 공간축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우리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 것 같으냐면 뭐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렇게 가게. 근데 이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A기준계나 B기준계에서 확실하게 똑같은 게 뭐냐면, 빛이 갈 때는 빛의 속도는 어때요? A기준계에서 보나 B기준계에서 보나 빛의 속도가 똑같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우리 지금 이거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A기준계 이렇게 있고 여기 B기준계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쭉 갔어요.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요 간격을 시간 간격으로 나눈 거죠. 또는 요 간격을 시간 간격으로 나눈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으로 볼 것 같으면 A기준계에서의 빛의 속도하고 B기준계에서 빛의 속도가 달라야 되는데 같았죠. 같았어요. 자, 그걸 이제 A기준계에서나 B기준계에서나 똑같은 빛이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속도가 전부 다 얼마야지 된다? C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빛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여기 정지한 물체의 세계선을 그렸는데 빛의 세계선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 빛의 세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빛은 뭐예요?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여기 XA, TA 그러면 여기다 사실은 CT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CT. 우리 단위를 이렇게 갖게 해야 되겠죠. 갖게. 그러면 여기다가 빛의 세계선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빛의 세계선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X는 CT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X하고 CT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바로 빛의 세계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
45도, 45도.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의 세계선 이렇게 돼요. 이게 빛의 세계선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빛이 여기만큼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만큼 갔을 때 요 놈 여기가 CT죠. 그다음에 요 놈 이게 X예요. 이게 둘이 어때야 돼요? 둘이 같아야 되죠.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다가 같은 데다가 비기준계를 그려놨어요. 비기준계. 이렇게 비기준계를 이렇게 그리면 비기준계를 그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비기준계의 시간축이라면 비기준계의 공간축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가운데 있어야 없어요. 빛의 세계선이 가운데 그러니까 광속이 이 기울기가 1이 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그려야지 나오느냐? 사실 우리가 좌표계 그릴 때 꼭 직각으로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좌표 그릴 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좌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은 요 점의 좌표는 이렇게 내려끊는 게 아니라 요 놈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끊어요. 평행하게. 이게 요 점의 좌표가 되겠어요. 또 요 점의 좌표는 요 놈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좌표 그릴 때 이렇게. 이게 좌표, 그러니까 서로 직교하지 않은 좌표계에서 좌표 정하는 방법입니다. 요 놈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고 요 놈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평행하게. 그러면 그거하고 평행하게 그려서 좌표가 그냥 비기준계에서도 좌표가 같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사실은 공간축은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비기준계의 공간축이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점에 비기준계에서의 좌표는 음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가 좌표죠. 그래서 이게 CT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요 놈 어떻게? 여기 평행하게 이렇게. 여기 바로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X 프라임하고 CT 프라임이 어떻게 돼요? 같게 되죠. 그래서 광속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 기준계에다가 B 기준계의 공간축과 시간축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B 기준계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B 기준계에다가 이게 B 기준계 공간축, B 기준계 시간축인데 이때 여기다가 A 기준계의 시간축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A 기준계.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를 볼 때는 V로 간다면 B 기준계에서 A 기준계를 볼 때는 어떻게 가요? 마이너스 V로 가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는 게 V로 가는 거라면 마이너스 V로 가는 거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B 기준계에서 볼 때 A 기준계의 시간축은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A 기준계 시간축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A 기준계의 공간축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야지. 이게 바로 X 기준계의 공간축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의 세계선이 둘 다 똑같이 A 기준계에서나 B 기준계에서나 똑같이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공간축과 시간축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은데 자,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10분 좀 쉬었다가 다시 우리 로렌츠 변환이 아까 좌표계 회전했을 때의 변환과 똑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수식으로 확실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